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가족 상담에서 제1장 가족 상담이 필요한 가족에서 마지막 챕터인 가족 상담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상담의 기초 개념은 생태학적 체계 관점과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두 가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상담의 기초 개념에서 개인과 가족에 대한 인식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50년 사이에는 그러한 인식들이 넓혀져서 가족을 구성하는 개인을 강조하던 기존의 어떤 관점과는 다르게 개인을 둘러싼 맥락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이후에 대인 관계 모형이라는 보편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가족에게 개입하려는 접근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행동은 환경의 역동성을 반영한다고 가정하였으며 또한 가족 상담이란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그 체계 속에 있는 한 개인의 상호 교류 패턴에 개입함으로써 개인의 정상이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추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법은 가족이 물리적 또는 정서적으로 공간을 같이 하고 그것이 개인들의 집합체 이상의 역동적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상담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탈근대주의가 인간의 삶에서 사실을 구성하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구성주의는 실체를 개인의 내적인 구성물로 보고 개인들이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는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탈근대주의 관점의 상담사들은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 가지는 의미 체계를 탐색하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었으며 상담 과정에서 개인이 자신의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가족 문제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특권적 지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언어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치료적 개입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생태학적 체계 관점의 접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학적 체계 관점은 가족을 대상으로 실천하는 임상적 방법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생태이론의 유용성은 가족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가족 내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하였으며 가족을 하나의 전체 체계로 접근하여 가족을 둘러싼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일련의 생활 전체를 포함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담자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과 각 개인의 관계 그리고 끊임없는 서로의 영향을 명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요 과정으로는 전체성 상호작용 순환적 인식론이 있으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성이란 체계를 전체로서 인식하는 것으로 체계 한 부분의 변화는 체계 전체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1930년 초 생물학자 버트람피에 의해서 주장된 체계 이론에 근거한 것인데 그는 체계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체라고 보았습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여러 개의 하위 체계로 구성된 살아있는 체계이며 개인은 각각의 하위 체계를 구성하는 동시에 보다 큰 체계에 속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가족 체계는 완전하지 않으므로 항상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평형의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상담에 대비한다면 가족은 단순히 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더 이상 축소할 수 없는 단위로서 구성된 응집 요소입니다. 따라서 가족 안에서 각 개인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연결되어 있으며 의존적입니다. 이들 관점에서는 사람과 환경은 서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며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사람과 그들의 역사, 문화적 맥락에서의 환경,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을 명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작용에서 가족상담의 특징은 가족 내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갖는 장면에서는 반드시 사람들 사이에 어떤 행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로 구성된 체계에서는 의사소통이나 피드백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체인 인간은 외부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개방체계에 속하는데요. 개방체계는 환류작용이라는 제어체계를 가지는데 이것은 환경과 관계하면서 스스로 교정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가족 성원과 그들의 환경 사이에는 입력 또는 출력이 반복되는 피드백 과정이 존재하는데 이 같은 피드백에는 정적인 것과 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정적 피드백이란 되돌려지는 정보가 계속 같은 방향의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고요. 또 정적인 피드백은 가족 체계의 패턴을 확대할 때 사용됩니다. 부적 피드백이란 되돌리는 정보가 더 이상 같은 방향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어떤 아동이 거짓말을 하면 어른들은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이 같은 거짓말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하면 자녀를 호되게 야단치는데 이때 부적 피드백이 일어납니다. 부적 피드백이란 이처럼 한 개인이 가족 규범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가족은 발달적 또는 환경적 스트레스에 직면하면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형태의 피드백을 적절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림 1-2는 상호작용에 관련한 도표인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환적 인식론이란 사건을 순환적 또는 획기적인 연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가족 안에서 개인 행동은 어떤 원인이 곧 결과가 된다는 직선적 인과관계보다 원인이 결과이며 결과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순환적 인식론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족을 체계로 보는 관점에서는 순환적 인식론은 매우 중요하며 호프만은 인식론이란 사람이 그 세계에 대한 의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규칙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사물을 보는 관점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인과에 관한 사고 모델을 직선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물체인 인간을 직선적 사고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을 체계로 보는 관점에서는 순환적인 새로운 개념으로 가족을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족 상담은 말 그대로 개인을 둘러싼 환경 요소 중에서 특히 가족을 치료적 매개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모든 치료적 노력은 체계 안에 있는 개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개인 간의 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족 상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개인적인 결합 모형에서 관계 간의 역기능을 파악하는 대인 관계적인 모형으로
개념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모형의 관점을 가진 상담사는 문제 행동은 개인이 가진 어떤 장애 때문에 발생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상호작용, 생육사, 그리고 맥락을 반영한다는 점을 가정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직면하는 문제가 비정상적이며 독선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정폭력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도 상담사가 대인관계적 모형의 관점에서 문제를 본다면 문제의 행동과 기능을 분리하여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시각은 현재 문제시되는 행동을 떠받치는 현재 관계 패턴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만일 역기능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관계나 맥락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문제 행동은 기능적으로 재정리될 수 있으며 치료적 전략을 용이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이 순환적 인식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순환적 인과관계에서 서로 상호작용과 또 상담관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의 접근에서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은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현실이 만들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족 문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용한 전략적 방법이나 이미 정해진 가설에 의해서 개인이나 가족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론의 변화는 상담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존의 상담사의 일방적인 면접 방법을 배제하고 상담사가 가족 체계 밖에서 중립적 관찰자로 존재하던 그러한 존재가 붕괴되고 상담사가 포함된 상담 체계의 개념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담사가 가족 체계 안에서 포함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 접근의 주요 개념을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현실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둘째, 현실은 언어를 통해 구성된다. 셋째, 현실은 언어를 통해 조직되고 유지된다. 넷째, 절대적인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개념들에서 현상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근거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생각과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학자로서 상담사라는 견해가 흔들리는 동시에 학문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계속 가졌던 과학적 지식에 대한 신뢰도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연이나 인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 또한 사회 과정의 산물이며 사람들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의 접근에서 맥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맥락은 내용과 대비하여 생각하며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가족 상담에서 가족 상호작용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출 뿐 아니라 행위 그 자체와 함께 그것이 일어난 배경과의 관련성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맥락은 메시지의 전후관계, 또한 메시지를 드러낸 사람이나 장면 등의 상황 속에서 생겨난 의미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에피소드를 세심하게 분석해 보면 그 장면에 관여한 많은 사람의 연속된 발화행위, 다시 말해서 그 속에 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침묵이라든가 아니면 움직이면 신체적 표현 이런 것들도 포함합니다. 그것이 존재하는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발화행위를 해석할 때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론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동시에 상황 설정이나 발화행위에 대한 선행 또는 후속되는 관계 속에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발화행위의 어떤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담을 통해서 해석을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언어의 역할에서 언어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세상에 있는 무엇을 보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직 인간에게만 가능한 독특한 면으로 언어를 통하여 의미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상호 주관적인 현실로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언어 형태를 받아들이고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언어 체계의 공유된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습득하도록 교육되어졌습니다. 상담 과정은 치료적 대화를 통해서 상담사와 내담자가 서로 언어적 교류를 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치료 방식은 병리적인 견해를 가지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가족이나 내담자가 바라는 이야기를 함께 구축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시각을 언어화시켜서 풀어나간다면 발생된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정의하고 관계를 맺고 실제를 구상한다는 시각은 상담사가 알지 못함의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이 자세는 치료자가 미리 준비된 지식이나 이론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적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경험의 세계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언어에 대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각에서 언어를 사용한 대표적인 가족치료학자는 앤더슨과 굴리시안인데요. 이들은 치료자가 내담자의 언어에 참여하여서 새로운 의미가 도출되도록 치료하는 협동적 언어체계 모델을 발전시켰고 호프만은 이들의 접근을 열정적으로 따른 대표적인 가족치료자입니다. 노르웨이의 정신과 의사인 안데르센은 반영팀의 접근을 발전시켜서 가족치료에 적극 활용하였고요. 또 이야기 치료를 발전시킨 호주의 화이트와 뉴질랜드의 앱스턴도 포스트 모더니즘 시각에서 언어를 활용한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not knowing, 알지 못한다는 태도는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의 상담에서는 기존의 상담사와는 달리 미리 준비된 이론 체계를 가지고 상담에 임하지 않고 알지 못한다는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정형화된 질문이나 특정의 대답을 추구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사는 내담자에 의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입장이 필요합니다. 배우는 자세는 의미의 창조가 계속되는 대화적 과정에 있다는 해석학의 전제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담자가 말하는 스토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때 상담사는 내담자가 이해한 것이나 경험했던 것에 함께 탐색해 나갈 수 있으며 상담에서 이해를 위한 노력은 서로 협력적인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입장을 가짐으로써 내담자와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내담자의 세계관, 의미, 이해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는 자유롭게
또한 대화가 전개되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내담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므로 상담사의 역할은 대화의 예술가 아니면 대화의 건축가로서 그러한 어떤 전문성은 공간을 넓게 만들어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적이며 치료적인 질문을 하여서 전개되는 공간과 대화 과정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상담의 기초 개념인 생태학적 관점의 접근과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의 접근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생태학적 관점과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학적 관점이란 인간을 둘러싼 생태환경, 즉 가족이나 지역사회, 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며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태학적 관점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세기 후반부터 가족과 생태학의 접목을 시도하였으며 1910년대 앨런 리차드가 생태학적 운동의 중심은 가족이라고 주장하였으며 60년대 후반에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간의 의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가족 생태학적 관점의 주요 학자로는 브론펜 브레너가 있는데요. 가족과 인간 발달에 생태학을 접목하여 개인이 경험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론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 구성주의는 사회적 해석이나 언어, 가족, 문화의 어떤 내적, 주관적 측면을 보다 강조하였고요. 객관적 실제를 알 수 없다는 시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의 영향력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문화적 뿌리를 이해하도록 돕고요.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유용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치료는 협동적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은 가족 상담에 잘 활용하여서 문제를 합리적이고 또 상호 보완적 그리고 협력적으로 함께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혈연, 혼인, 입양, 친분 등 같이 일상의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합니다. 집단을 말할 때는 가정이라고도 하고 구성원을 말할 때는 가솔 또는 식솔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사회는 가족의 범위를 법률이나 그 외의 규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의 16조 3항에 따르면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정 그리고 자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어떤 인식과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통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제2장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